안녕하십니까. 레빗 MEP 2019 패밀리 강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면화 작업을 위한 기본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따라하며 익히는 레빗 패밀리, 그리고 레빗 MEP 활용서, 마지막으로 레빗 안에 있는 도움말을 참조하였습니다. 도면화를 위한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는데요. 주석 요소인 문자나 치수를 비롯하여 선, 패치라고 얘기하는 채우기 패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도면은 사물의 형태, 관계, 또 위치 및 치수, 재질, 색, 마무리 방법 등을 일정한 표현 방법에 의해서 그림으로 나타내고, 필요에 따라서는 그 그림의 기호나 문자 등을 써 넣은 것을 말합니다. 그 표현 방법에 따라서 평면도, 인면도, 구조도, 투시도 등으로 나뉠 수 있지요. 레빗 MEP에서 만들어진 모델에 기호나 문자 또는 치수를 넣음으로써 도면을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주석은 도면을 설명하기 위한 그림 기호나 문자입니다. 레빗에는 도면을 설명하는 태그라는 요소가 있는데요. 이 태그는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매개 변수와 연계해서 패밀리의 크기 등을 표기할 수 있습니다. 태그는 2D 요소에서 표시되며 3D 뷰에서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도면화를 위한 2D 작업 요소이므로 도면의 규모와 관계없이 작성된 크기로 출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석 요소는 작도한 뷰에서만 표시됩니다. 문자는 2차원 주석 요소로 문자열은 개별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데, 그 폰트나 문자 크기, 또 색상 등은 개별적으로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즉, 문자는 패밀리 요소이므로 패밀리들이 그렇듯이 문자 또한 유형 특성을 이용해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자의 폰트나 크기, 색상의 설정은 유형 편집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렇듯이 유형의 이름에 문자 크기나 문자 글꼴 이름을 나타내는 게 좋겠죠. 유형 특성 실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빗이 실행되었고요. 새로 만들기에서 템플릿을 건축 템플릿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빗의 프로젝트가 실행되면 주석 탭으로 이동합니다. 주석 탭에 보면은 문자 패널이 있게 되는데요. 문자 패널에서 오른쪽 화살표 문자 유형을 클릭하게 되면 유형 특성이 실행이 되어집니다. 자, 여기에서 세팅을 하셔도 되고요. 문자를 선택을 해서 특성 창에 있는 유형 편집을 클릭하셔도 유형 특성 창이 실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자 유형 특성은 이렇게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유형 특성 매개 변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패밀리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시스템 패밀리이며 문자이죠. 패밀리 종류에는 시스템 패밀리와 로드할 수 있는 패밀리, 그리고 내부 편집 패밀리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패밀리 종류의 문자는 시스템 패밀리라는 것을 나타내어 줍니다. 자, 두 번째 유형에 대해서 정의를 하게 되는데요. 기존에 있는 부분들을 선택을 해서 원하는 유형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원하는 유형이 없으면 새로 만들게 되는데, 여기서 기존에 있는 것들을 복제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복제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이름을 2.0mm RER로 주시겠습니다. 자, 확인 버튼 클릭하시고요. 색상은 글꼴의 색상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빨간색이라든지 녹색 부분들을 선택할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 검정색을 사용하게 됩니다. 선 두께는 나중에 선에 관해서 설명을 할 때 더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1부터 16까지 있고요. 선 두께를 1로 지정을 했을 때 1mm가 아닙니다. 선을 16으로 지정했을 때 16mm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선 두께는 레빗에서 각 스케일에 맞게끔 정의되어 있습니다. 일단 문자의 선 두께는 1로 주시면 되겠고요. 배경은 투명과 불투명으로 선택해서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불투명으로 지정하면 되겠고요. 경계 표시에 체크할 수 있고 또 체크 해제할 수 있습니다. 경계 표시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문자 경계선이 작동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경계 표시는 체크하지 않습니다. 지시선과 경계 간격 띄우기가 있는데요. 지시선과 경계 및 문자 사이의 거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디폴트 상태로 유지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시선 화살촉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지시선의 화살표의 종류를 선택할 수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화살표 30도를 지정해 놓습니다. 문자 부분에 문자 글꼴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유형의 아리알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문자 글꼴을 아리알로 지정을 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클릭해서 컴퓨터에 있는 다양한 문자의 글꼴들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자 크기는 유형에서 지정한 문자의 크기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2.0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탭 크기는 문자를 입력했을 때 키보드에 탭 키를 눌렸을 때 이동하는 치수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굵게라는 부분을 체크를 하게 되면 문자가 굵게 표시되겠고요. 기울임은 문자가 기울어지겠죠. 밑줄 부분은 글자의 밑줄을 칠 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의 폭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1.0으로 두지만 문자의 폭을 0.7이나 0.8로 지정하여서 나타낼 수도 있겠지요. 일단 1.0을 그대로 유지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자를 기입할 부분에 사각형 표시를 하고요. 여기서 문자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 문자를 입력할 필요가 있다면 사각형을 지정해서 문자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유형을 바꾸기 위해서 문자 패밀리 유형 선택기를 선택을 하여서요. 2.5로 지정하고 그 다음에 역시 사각형을 클릭하여서 문자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레빗에서의 문자 작업은 문자 개개별로 클릭해서 문자의 내용들은 바꿀 수 있지만 이 하나를 지정을 해서 문자의 색상이라든지 문자의 글꼴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문자의 글꼴을 또는 문자의 색상을 바꾸고자 한다면 문자도 하나의 패밀리이기 때문에 문자를 선택해서 유형 편집을 이용을 해서 패밀리의 유형을 수정해 주셔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색상을 빨간색으로 지정을 하겠다 하면 이 부분에 빨간색으로 지정을 하고 적용해서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 스타일의 모든 유형들은 같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빗에서의 문자를 입력하거나 문자를 수정하고자 할 때 문자도 하나의 패밀리이므로 패밀리를 수정하듯이 편집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지시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를 선택을 하면요. 이 지시선이라는 패널이 나타나게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지시선 없음에 선택되어 있습니다. 지시선이 필요하다면 지시선의 유형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 유형에 맞게 선택하셔서 지시선을 입력하시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 하나의 세그먼트는 클릭했을 때 지시선의 스타일이 하나의 세그먼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문자를 선택을 해서요. 이번에는 두 개의 세그먼트를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시선의 각도를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지시선의 수평선을 클릭하신 다음에 문자를 입력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지시선의 형태가 나타나겠죠. 그리고 다시 곡선형을 선택을 하시면 클릭하시고 클릭하셨을 때 지시선이 곡선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입력을 하게 될 때 지시선이 세 가지의 유형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요. 지시선이 필요가 없다면 여기 지시선 없음을 클릭하시고 문자를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박스 안에 문자가 다 입력되지 못하면
자동으로 다음 행으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이 아이콘을 클릭해서 드래그 하시면 문자의 전체 폭을 지정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문자가 여러 행일 때 표현되는 지시선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를 선택하고 두 개의 세그먼트를 입력을 했을 때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러한 형태의 또 다른 지시선 유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행일 경우에 지시선이 왼쪽 상단에 고정되는지, 또 중간에 고정될지, 아니면 하단에 고정될지, 또는 우측 상단, 또 우측 중앙, 우측 하단에 지시선이 생길지를 선택해 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중간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 문자를 입력을 하게 되면요, 문자의 중심 부분에 지시선이 표현됨을 알 수 있습니다. 문자 유형 편집에서 지시선 경계 간격 띄우기에서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바로 치수선에서 문자 사이에 이 간격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간격을 더 넓히고자 한다면 지시선 경계 간격 띄우기 이 부분을 3으로 지정을 해서 적용을 하게 되면 이 간격을 더 띄울 수 있겠습니다. 확실하게 표현되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5.0으로 지정을 하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실히 지시선과 문자의 간격이 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